노란 꽃밭과 파란 바다가 맞닿은 아름다운 자연 풍경. 얼마 전 SNS에 올라온 이 사진 한 장이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유럽의 빵 바구니로 불리며 풍요로운 빵으로 알려진 우크라이나 국기의 실사판이었기 때문인데요. 파란 하늘 아래 펼쳐진 비옥한 농토로 늘 평화롭던 일상.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는 거대한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에 2022년 경기도 교육청 청소년 방송 제1차 온라인 토론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21세기 전쟁과 평화의 의미는 을 주제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의 실상과 함께 소유의 사태에 빠진 전쟁의 실체와 의미에 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가끔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죠. 네, 주로 놀라운 혹은 황당할 때 하는 표현이죠. 물론 아주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연지 씨의 말처럼 좋은 일로 할 수 있는 표현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동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세상에 이런 일이 라는 표현을 해왔는데요. 또 다른 역사로 기억될 오늘의 시간에 전쟁이라는 화두를 올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맞아요. 드론, CCTV,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처참한 전투의 현장을 영상으로 접하는 지금, 이 전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한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유에 관한 해석과 함께 내가 생각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솔직한 이야기로 오늘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가,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곽동엽 토론자분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거는 러시아의 원인이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원래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나토에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러시아는 이거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게 됐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없는 소모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석유 등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유럽을 협박했지만, 러시아가 원하는 결과와는 반대로 유럽은 자체적인 에너지원을 개발할 것이라며 반격을 했죠. 물론 러시아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는 만큼 전쟁을 계속 크게 끌어봤자 이득이 되는 국가는 없을 듯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민 토론자 분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을 표면만 본다면 민족 동질성, 전략 요충지로서의 지정학적 이유, 그리고 천연가스 등 자원 수급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서방과 러시아의 패권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2014년 이후 강화된 우크라이나의 친서방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핵심 가치는 자유라고 합니다.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했지만 반쪽밖에 독립이 안 됐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희망이 있었죠. 그전에는 칠러 성향 외에도 중도 성향의 사람도 있었는데 2014년 크림반도와 돈바스 분쟁을 보면서 중도적인 성향의 사람들도 친서방적 성향으로 변화하면서 러시아는 위협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소련 제국의 부활입니다. 나토 가입 조건 중 하나는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는 돈바스의 분쟁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나토 가입이 애초에 안 됩니다. 그걸 알고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빌미 삼는 것은 푸틴 대통령이 미국의 러시아의 요구사항을 공개적으로 전달한 바가 있는데 1997년 이전으로 유럽의 안보 지도를 원위치 해라. 발트 3국인 전 공산권 국가의 나토 가입도 철회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하나의 빌미이며 우크라이나는 푸틴 대통령의 오랫동안 꿈꿔왔던 소련이 부활하는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다리라고 볼 수 있고 소련 제국 부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네오나치 침공을 위한 프로파간다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로 분쟁 지역 내에 러시아인에 대한 박해를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정부를 네오나치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젤렌스키는 유대인이며 할아버지의 사형제 가운데 3명이 나치 독일 점령군에게 살해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유대인 커뮤니티가 아주 강력하며 러시아의 이런 네오나치 주장은 세론을 조작하여 사람들의 판단이나 행동을 특정의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프로파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현준 토론자분 발언해주세요. 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는 1990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소련과 서독, 미국이 약속을 하나 했어요. 그건 바로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 독일 동쪽으로는 나토 군사력을 확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미국 서방 국가들이 구소련과의 약속을 깨고 나토 동지 및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하고자 해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한 것입니다. 유독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에 더 예민한 이유는 만약 우크라이나가 실제 나토에 가입할 경우 나토 군대가 러시아 바로 코앞까지 와 주둔하는 최악의 상황이 생겨날 테니 러시아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나 독일은 러시아에 투자한 것들과 가스 공급을 받아야 해서 굳이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켜야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프랑스는 미국을 견제하고 싶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꼭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대부분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서유민 토론자분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동독과 소련의 붕괴 이후 미국은 더 이상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고 평화를 지향한다고 했지만 계속되는 나토 동진으로 러시아의 안보는 지속적으로 위협이 있었으며 우크라이나를 지나는 천연가스 관들이 많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빌미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신의 폭격을 하고 있는데 민스크 협정으로 휴전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계속되었고 민간인 피해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얼른 합의를 하고 잘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한규 토론자분 발언해주세요. 네, 우크라이나는 문화적으로도 정말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르비오라는 도시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아름다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또 많은 문화재들이 파손되는 상황에 저는 이것은 정말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와 사람들도 모두 함께 희생되고 있는 지금으로서는 21세기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전쟁이라는 것은 참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윤서준 토론자분께서 본인의 생각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전략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뒷마당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일부라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는 친서방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헌법에 EU와 나토 가입을 국가적 목표로 명시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나토의 파트너 국가입니다. 나토 회원국이 우크라이나가 향후 동맹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러시아는 서방 열강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도록 보증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동맹국은 우크라이나가 주권 국가로서 안보 동맹을 결정할 자유가 있다며 가입 금지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무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해 국가안보를 높이려는 것이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아 나토국이 침략하는 것을 대비하려는 목적입니다. 서로의 국익만을 생각하다 보니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 러시아는 무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맞지 않아서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행동은 21세기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 러시아는 이 전쟁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루빨리 이 전쟁이 끝나고 세계 평화가 유지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전유환 토론자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또 하나의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침공에 대한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남부에 위치한 크림반도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나토가 나중에 전쟁을 할 때, 이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적군에게 넘어갈 것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으며, 21세기 평화로운 사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전쟁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 전쟁의 주요 맹점은 나토 가입 문제, 지질학적 이유, 천연가스 문제, 소련의 부활, 그리고 문화적 가치와 친서방적인 태도를 막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거론되고 있지만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항목이 있는데요. 바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입니다. 나토는 공산권에 대응하기 위한 서유럽의 집단 방위기구로 소련 해체 이후 독립국가들이 가입을 해왔는데요. 우크라이나 역시 나토 가입을 희망해왔습니다. 침공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윤서준 토론자분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토 회원국은 한 회원국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지원하기로 동의합니다. 우크라이나는 2004년 탈러시아 성격의 오렌지 혁명 이후 친서방 노선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다 2008년부터는 나토 가입을 추진해왔고 나토도 당시 우크라이나 가입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의 동쪽 전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서쪽 접경국 폴란드, 루마니아는 모두 나토 회원국입니다. 러시아 코앞의 발트해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라투아니아도 일찌감치 나토에 가입했지만 나토 군사적 영향권은 우크라이나가 앞에서 멈춘 것입니다. 나토에 속하려면 정치, 경제, 법 등 사회 전반의 상황이 나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고질적인 부정부패, 사회 불안정 등의 이유로 가입의 전 단계인 회원국 자격 행동계획 MAP 지위도 얻지 못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19일 가까운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역대 대통령들과 다른 서민 대통령 젤렌스키가 당선된 이후 우크라이나는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된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군사를 배치할 수 있게 되고 이에 위협을 느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양한규 토론자분께서 본인의 생각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바로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소련 때는 바르샤바 조약계고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해서 동구권과 서구권의 힘의 경쟁이 딱 나뉘어져 있었는데 소련이 붕괴 이후로 바르샤바 조약계고가 사라지면서 나토는 점점 동구권으로 팽창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서는 동구권에서 멈췄지만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까지 나토로 뻗치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큰 위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는 전부 러시아와의 접경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국경지대에 군사력을 배치하고 결국엔 전쟁까지 나게 된다면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큰 위협이 아닐까 하고 생각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서유민 토론자분, 나토 가입 반대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을 하면 나토군과 러시아가 직접 맞서게 되고 이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합의를 어긴 것이자 러시아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김한준 토론자분께서 나토 가입 반대에 관한 의견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거에 일부분 반대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1990년에 베를린에서 협정을 했기 때문에 그 협정을 깨는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데 합의를 하지 않고 군사로 전쟁을 일으킨 건 러시아의 잘못이지만 처음에 약속을 깬 것은 우크라이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토 가입에 반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토론자분, 김상민 토론자분께서 나토 가입 반대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나토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역사가 있는지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냉전 체제가 형성되며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유럽 쪽에는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고 그리스와 터키 등에는 공산주의 세력이 부상하였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막고자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였고 그렇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이 생겨났습니다. 미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를 조직하였고 당시 소련은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 고르바초프가 등장하며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정책을 내세우며 소련이 해체가 되었죠. 그렇게 미국의 자유주의가 확산이 되었고 러시아와 붙어있는 우크라이나가 자유주의인 나토에 가입을 하려는 태도는 러시아 입장에서 본다면 실로 당황스러울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94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체결된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를 살펴보면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러시아에 넘기고 핵 확산 금지 조약인 NPT에 가입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의 현재 국경에 대한 주권을 확인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처함을 약속했습니다. 이 조약으로 세계 제3위 핵 보유국이었던 우크라이나는 핵탄두와 ICBM을 러시아로 반출해 폐기하며 핵무기를 포기했고 그 때문에 러시아는 주변국의 핵 위협에서 실질적으로 해방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고 나토의 글로벌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핵무기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가 되면 러시아는 또다시 군사적 위험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쿠바 미사일 위기 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이런 이유 때문에 반대한 거라고 추측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럼 곽동혁 토론자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는 1990년 독일 통일을 용인하는 대가로 나토가 더 이상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나토는 폴란드, 체코 등에 이어 발트 3국, 즉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라투아니아까지 흡수했습니다. 여기에 옛 소련에서 독립한 우크라이나가 나토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등 동시에 EU 가입을 강력히 희망하자 무력을 행사하겠다고 이를 막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우크라이나가 원래 러시아와 친했다가 미국 쪽으로 붙으려고 하자 불안해진 것이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국경선을 맞댄 우크라이나에 나토군이 들어오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강력한 견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혹시 전 이완 토론자분께서 발표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네,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하면 나토군과 러시아가 직접 맞서게 됩니다. 이는 들어간 합의를 어긴 것이다 러시아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토론자의 의견을 정리해보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군사적 이유, 그리고 접경 지역에 나토군이 배치가 된다면 굉장한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주의 국가가 늘어난다면 쉽게 말해 러시아의 편이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을 살펴본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먼저 곽동혁 토론자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대해서 미얀마, 중국 등은 러시아가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며 이를 막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 중국, 러시아, 미얀마 같은 나라들은 현재 러시아와 가장 가까운 국가이기도 합니다. 러시아가 무기를 공급받고 있는 주 공급처이기도 하죠. 이란이나 인도 등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필리핀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는 등 전쟁을 격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국민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브라질과 미국은 물론 우크라이나를 존중하기는 하지만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거부하고 있는데 아마 이 편이 자국에게 더 이득이 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영국과 유럽연합은 전쟁에 격렬히 반대 중입니다. 우르졸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에서 푸틴이 EU를 분열시키고 나토를 약화하여 국제사회를 분열시키려 했다면 정확히 그 반대의 결과를 불러일으켰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미얀마, 중국, 즉 러시아와 친한 국가들은 러시아의 요구를 들어주며 러시아에게 무기를 공급하고 있고 미국, 브라질 등 나라들은 무기를 팔아서 이득을 남기기 위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폴란드, 필리핀 같은 나라들은 전쟁을 격렬히 반대하며 우크라이나를 도울 것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얀마, 중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 편에 서서 무기를 공급하고 미국, 브라질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필리핀은 국민 여러분께서 전쟁에 격렬히 반대하는 모습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다음으로는 김상민 토론자 분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1999년 총리가 됐을 때 굉장히 국제사회는 놀라워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소위 KGB 출신인데 KGB 출신이 공식적인 정치 리더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 언론인들은 왜 저런 사람들을 뽑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굉장히 반푸틴적인 입장에 섰는데 푸틴 대통령이 등장해서 하나하나 문제들을 체첸 전쟁도 마무리하고 또 그 당시 러시아 연방 정부하고 지방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연방 정부가 힘이 없다 보니 지방에서도 주지사들이 대통령 행세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조용하게 잠재웠습니다. 또 러시아 사람들이 과거 소련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향수를 푸틴 대통령이 충족을 시키며 정치적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내에서 푸틴 지지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놀라운 것은 러시아 내에서도 반전 시위가 많아졌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반전 시위를 탄압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끊이지 않는 걸 보면 러시아가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영국에서 발행되는 국제 정치 경제 문화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에서 10가지를 전망을 합니다. 그중 하나가 신냉전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중국 같은 공산주의 캠프 하나와 유럽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캠프 두 진영으로 나눠질 거라는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러시아와 중국이 상당히 가까워졌습니다. 2014년까지만 해도 러시아가 중국의 부상에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중국의 러시아 진출이라든지 한반도 진출을 굉장히 견제를 많이 했는데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 서방의 러시아 제재가 심해지다 보니 중국과 협력이 8년 동안 많이 발전했고 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중국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토 가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토는 과거 2008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나토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허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도발에 구조 신호를 지속적으로 계속 구조 신호를 보냄에도 쉽게 나토 가입을 승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경제적 위협을 가하는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취임 2년 차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도가 40% 안팎으로 머물며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에 쉽게 강경한 선택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반응도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너무 많은 감동을 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은 난민으로 유럽을 나가면서도 반대로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로 들어오는 긴 행렬들은 내가 국가를 위해 싸우겠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분들, 굳이 안 들어와도 되는 분들이 들어오는 이런 상황들이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굉장히 비하를 많이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독립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안 된다.
그랬는데 완전히 반대라는 걸 보여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해 국제사회도 큰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서유민 토론자분 발언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난하고 누군가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말만 번지르르 하고 실질적 도움을 주지 않는 미국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러시아가 침공당하면 당장이라도 자국 군대를 투입할 것처럼 행동했던 미국과 나토 회원들은 동맹 관계가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라는 명분을 내세워 그저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국의 이익만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게 냉엄한 외교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과 주요 국가들의 입장으로는 첫 번째로 러시아는 나토가 국경을 마주보고 있는 건 절대 용납을 못하고 있고 미국은 직접 개입을 통한 유럽 영향력 유지가 아닌 나토를 통한 유럽 영향력 유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러시아의 가스 공급을 받고 있고 러시아에 투자한 것도 많으니 우크라이나를 굳이 나토에 가입시켜야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프랑스는 영국에 이어 유럽 최고 우방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프랑스를 빼고 호주를 넣어서 오커스 동맹을 맺은 미국을 오히려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 토론자분께서는 나토의 생각보다 적은 개입,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따지는 그러한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는 시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윤서준 토론자분 발언 부탁드립니다. 러시아의 무책임한 행동을 바라보는 국제사회는 러시아에 대한 여러 제재를 만들어 시행 중입니다. 모든 러시아 주요 은행들의 자산은 동결되며 영국 금융 시스템에서 제외와 두 번째로 큰 러시아 은행인 VTB 은행의 자산도 즉각 동결. 러시아 정부와 주요 러시아 기업은 영국 시장에서 자금 조달 및 차용 금지. 기관 및 개인 100명을 자산 동결 목록에 추가. 러시아의 아에로플로트 항공사는 영국에서 운행 금지, 군사용으로도 사용한 품목의 수출 면허 정지, 첨단 기술 상품 및 정유 장비 수출 중지 등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이에 책임을 다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 토론자분께서는 경제적인 시점으로 수출 수입을 규제하는 여러 나라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전유환 토론자분께서 본인의 생각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힘이 없는 나라가 강대국의 무력 침공에 맞서 의연하게 대처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돕고자 하는데 많은 공감을 사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 경제 제재 조치로 인해 러시아에서도 역으로 우크라이나를 돕는 나라들에 대해 자원 수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반도체 제조 등의 러시아산 광물이 필요한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 기업들, 나아가 러시아에 허락받고 명태를 잡는 우리나라 원양원소들, 업체들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포기한 대신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석유 등을 에너지로 쓰는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큰일이 났는데요. 현재 국제사회에서 정당한 명분도 없이 다른 나라 침공하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을 비롯하여 다수의 생명과 재산,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러시아의 불법 무력 침공이 국제사회에서 공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토론자분께서는 전 세계의 피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수출 규제로 인한 피해를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유에서 시작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제, 정치, 군사적 문제까지 얽힌 우크라이나 사태. 벌써 2달을 훌쩍 넘기고 있는 상황으로 여전히 긴장감을 놓을 수는 없는데요. 간혹 들려오는 평화협상 진전 소식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섣부른 결과 예측은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승리, 우크라이나의 분할, 평화협정, 유혈 교착 상태 지속, 새로운 경로의 전개 등 국제사회의 반응도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살펴본 국제사회의 시각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한준 토론자분 발표 부탁드립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다양한 경제 제재 이런 것들 때문에
수출과 수입이 막힌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전쟁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피해만이 아닌 전 세계의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그 전쟁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관한 본인의 생각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김상민 토론자분 발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쟁이 옳다고 옹호하기는 어려우나 전쟁이 기술 발전과 인류 문명의 발전에 일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역사적 사실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전쟁이 없었다면 존재조차 못할 발명품들이 많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때는 구식 복엽기가 날아다녔지만 고작 5년 후에는 제트 엔진이 개발되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위성, 반도체, 다이오드, 드론, 인터넷, GPS 등등 군사기술로 시작된 수많은 발명품들이 존재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또 다른 교훈을 얻을 거고, 또 다른 역사가 새로 쓰여질 것이고, 또 다른 기술이 발전될 것입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이 전쟁이 끝난 이후의 삶을 좀 엿보신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다음으로 곽동혁 토론자분께서 전쟁에 대한 본인의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된 데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지금 한민족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인데요. 우크라이나가 옛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 러시아인들 사이에서는 언젠가 우크라이나스와 벨라루스, 조지아를 잇는 옛 제국을 재건하겠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발트 3국이 나토와 가입할 때는 차원이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게 반드시 옳은 견해라고만은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는 30년 이상 독립된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과도 생각이 매우 다르고 견해도 다릅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신기술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것도 사실이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 희생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곽동혁 토론자분께서 이번 전쟁으로 여러 가지 이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민간인 분들의 피해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전체적인 의견으로 종합을 해보자면 방금 전 안건에서는 이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긍정적인 시각도 있음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잘 들어보았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싸움의 정석으로 거론되는 이 글 덕분에 손자병법은 최고의 병법서로 알려졌는데요. 사실 이 말은 와전된 말이라고 합니다. 원문에서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 뜻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이며 또한 100번 이기는 것이 훌륭한 전략이 아니라고도 표현하고 있다는데요. 싸움 자체가 승자에게도 그리고 패자에게도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겠죠? 전쟁과 싸움이 만든 폐해와 상처, 외세의 침략과 분단의 아픔을 경험한 우리에게는 우크라이나의 오늘이 더 큰 안타까움으로 다가오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노래의 가사처럼 누구를 죽이거나 무언가를 위해 죽어야만 하는 일도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상상하고 있을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해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온라인 토론회 2022년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 있는 시간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